네, 안녕하세요.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조승환 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건강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것부터 먼저 시작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또 어김없이 새해는 왔습니다. 특히나 24년 연말과 25년 연초는 이 알고리즘이 바뀌셔가지고 혼란스러운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나는 건강 구독자, 특히 제철 건강 좋아하는데 갑자기 정치, 사회, 문화 쪽으로 알고리즘이 많이 바뀌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거는 바로 건강입니다. 왜냐? 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의미가 없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 뭔가 꾸준히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세 가지만 먼저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됐으니까 뭐 살을 10kg 빼야지. 아니면 뭐 승진을 위해서 토익 점수 700, 800 받아야지. 아니면 독서를 천권해야지.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우선 저는 첫 번째 수치에서 좀 벗어나셔라. 수치에서. 그러려면 당연히 건강검진을 최대한 안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먹는 거 너무 집착한다. 강박이 생길 정도로 집착하지 마셔라. 이 먹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단 올해도 살아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에 감사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항상 갖고 있는 거. 이 세 가지만 지속 가능하게 한다면요. 방법론적인 거는요. 유행에 따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수치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두 번째 뭐 먹는 거, 뭘 먹어야 되는지 너무 정보가 많아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든지 간에 현재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를 관리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 정말 열풍이에요. 제가 뭐 맨발 걷기 하셔라 이렇게 강조도 드립니다만 저는 지금은요, 제발 맨발 걷기 집착하지 마라. 되게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운동부터 해서 계획 세워서 헬스클럽 끊고 다 좋습니다만 작심삼일이 가장 돈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뭐니 해도 여러분 먹는 거에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왜? 내가 현재 먹는 게 어떤 것인지를 다시 살펴보셔야지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먹고 술 먹고 뭐 탄산음료 먹으려고 운동을 하면요. 올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운동 계획 이전에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안 먹고 실은요. 너무 많이 먹어요 지금. 덜 먹는 건 없습니다. 근데 덜 먹는 건 아마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요. 채소 과일식은 여러분이 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먹는 거 그게 60%, 그 다음 수면이 30%, 운동은 10%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것만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거 식상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올해 목표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면 요즘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채소과일식 전파를 드리면서 상추, 이 신물질이 락토카르륨이다. 그게 불면에 정말 좋다. 이거 했더니요, 여지없이 나왔어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가공식품을 해서 락티움이라는 뭐 소재를 가지고 불면을 개선한다.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불면 개선될 것 같으면요, 양 만마리 안 세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수면에도 너무 강박이 심해요. 하루 8시간, 7시간에서 6시간 말 그대로 소변을 3번, 4번 이상 보면은 뭐가 방광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건강 정보들로 인해서 실제로 저도 육아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그 건강 정보에 따르면 우리 인류는 진작 멸종했다. 왜? 예전에는 10남매, 13남매 키웠잖아요. 90분 잘 새도 없어요. 렘 수면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 45분, 4단계 수면 들어가서 45분, 그래서 90분은 꿀잠을 자야 된다. 그렇게 못 잔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정말 짧게 자면서도 잘 살아왔다. 그래서 저 역시 한때는 수면 베개부터 해서 수면 양말, 뭐
이런 거에 다 했지만 결국에는 저녁에 야식 안 먹고 주무시면 돼요. 그리고 정허기가 진다? 스트레스 받죠. 그럴 때는 소화가 잘 되는 채소과일. 바나나 좀 제발 드십시오. 지금도 바나나 가지고 무슨 운동선수들만 먹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나갔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탁구 선수, 탁구 여정 신유빈 선수가 그 파리 올림픽 때 중간중간 바나나 먹으니까 사람들이 오, 공복에 바나나 먹어도 되네 이랬더니 저렇게 저 정도 운동하는 사람, 활동량만 있으신 분들만 먹어야 혈당이 안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불면이 심하다 하시면 지금은 기사도 조금만 찾아보시면요, 우유 따뜻하게 데펴 드시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되려 위산을 자극해서. 예전에는 우유 따뜻하게 데펴 먹는 게 국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반박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되려 속을 쓰리게 하고, 왜? 우유가 몸에 들어오면 산성화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연구 결과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자기 위해서 먼저 뭐다? 그 전에 뭘 먹었니가 중요하고, 정말 허기가 져서 나는 못 잔다 그럴 때는 소화가 잘 되는 채소과일, 바나나 얼마든지 드셔도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면요,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인데 그 멜라토닌을 잘 나오게 촉진시켜주는 트리토판이라는 호르몬 물질들이 기전작용을 해서 좋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우리 인류는 잠이 오든 안 오든 공복에 항상 바나나를 먹어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은 값싸게 어디든 마트만 가면 먹습니까? 편의점만 가도. 그래서 새해에는 내 소중한 돈을 불면을 위해서 어디다 쓸 거냐, 채소과일 먼저 거기부터 실천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을 결심할 때 운동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운동은 어느 정도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하루에 8,000보, 10,000보. 그래서 제가 수치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치형이든 발이 평발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발 모양이든요, 운동을 본인한테 과하게 하니까 아픈 거예요. 실은 맨발 걷기만 해도 제가 충분합니다 했더니 맨발 걷기도 10,000보를 처음부터 하시려고 하니까 아프다는 거죠. 실제 최근에 24년도에 나온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조그만 사람하고 아예 안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주 3회 이상 한 번에 뭐 정말로 스쿼트 여러 회 하고 강하게 소위 말하는 하드코어로 운동을 죽어라고 한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역시 여러분들이 근육 만드는, 그러면 뭐 생각나요? 당연히 단백질 생각나죠. 그럼 뭐 먹어야 돼요? 고기 먹어야 돼요.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먹어야 돼요. 이렇게 다 갑니다. 전 최근에 SNS에서 참 기가 막힌 공익 광고와 같은 그 영상을 봤는데, 본인들이 실제로 불필요한데 사는 것들을 그 영상화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이 트레드밀을 뛰는데 뒤에 운동화가 막 20켤레씩 달고 뛰는 겁니다. 그리고 요가 가는데 이 봉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 끼고 가고, 모자를 쓰는데 한 수십 개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이 운동 마케팅이 분명히 작용한다. 이거는 자본주의 상업주의의 원리예요. 마케팅의 논리로 당연한 겁니다. 저는 이거를 절대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고, 소비를 할 때는 하셔도 돼요. 그게 스트레스를 풀린다면. 그런데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는 운동이 절대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현대과학에서 데이터 논문들이 그쪽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자꾸 강조되는 거지, 실제로는요, 종교적으로만 봐도 스님들, 신부님들, 목사님들은 좀 몸짱 있으신 분들 간혹 계신데, 종교인들, 수행자들이 누가 헬스장 가고 누가 그렇게 바디빌더를 취미로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요가 하시는 분들 명상에만 집중해도 뇌파는 모든 게 작용이 되고 호르몬들이 다 바뀐다는 것도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명상하고 생각만 하면 돗자리 하나만 있어도, 요가 매트 하나만 있어도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운동에 집착하지 말고 자꾸 운동에 집착하게 되니까 먹는 거를 더 가공식품 위주로, 초초초 가공식품 위주로, 간단한 거 위주로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신년에는 건강을 찾고 싶어서 운동 계획 이전에는 항상 저는 먼저 달리기, 요새는 달리기 마라톤, 이런 24km 하프 마라톤 완주하는 거 이렇게 나오니까 또 슬로우 조깅, 슬로우 러닝 이런 게 또 유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에 쓴 에너지 이전에 저는 먼저 먹는 것부터 채소 과일식을 내가 비중을 어디까지 하고 식단을 짤 건지 그거 먼저 목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 자산을 쌓기 위해서 매일 하면 좋은 식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건강 자산 정말로 중요한 거죠. 저희 아내가 오늘도 촬영 간다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CCA 주스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많아. 절대 처음 말하는 것처럼 얘기해야지. 착각하지 마. 오빠 처음 본 사람이 더 많아. 맞아요. CCA 주스를 제가 알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 제철 건강 채널부터 해서 몇 년간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까먹지 말라고 까주스. 왜? 채소 과일 챙겨 먹기 어렵다고 하도 이 광고와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편하게 한 번에 드세요. 이거는 혈당 올려서 안 되고 저거는 뭐 갑상선 호르몬 교란시켜서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당근, 사과, 양배추 이 셋 중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시작은 해주셔도 좋아요. 근데 이 좋은 거를 한 번에 편하게 먹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제발 채소 과일 원물로만 먹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셔라. 왜 해보지도 않고 누가 남들이 말하는 혈당 올린다, 지방간 갖고 온다, 너무나 흡수율이 빨라서 되려 이건 몸에 안 좋다라는 건강 정보에 휘둘릴 필요가 없거든요. 이건 해보시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루 시작은 이것은 2교대 하시는 분이나 3교대 하시는 분이나 똑같아요. 하루 시작할 때 채소 과일로 시작을 해보셔라. 그래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시겠다 할 때는 CCA 주스 검색만 해보셔도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만들어 먹기 시간이 없는데 그쵸, 그거 정성 못 쏟을 수 있어요. 크면 시중에 정말로 잘 착즙해서 나온 제품들을 팔기도 해요. 그럼 돈을 어디다 쓸 건지 그 결정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루 시작은 반드시 살아있는 채소 과일로 시작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소 과일 착즙 주스가 어디에 좋은가요? 네, 채소 과일에서 모든 현재 여러분들이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들, 활성화 성분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파이토케미컬, 이거 건강기능식품 팔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채소라 식물이 본인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리활성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포유류부터 해서 초식이든 육식이든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효소, 효모 아니면 호르몬 이런 모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들을 공급을 해준다. 이게 바로 채소 과일에서 오는 겁니다.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뭐 너무 많아요. 심지어 커피가 몸에 좋다라고 계속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항산화 성분, 플라보노이드 계열에서 나오는 클로로겐산 이런 걸 얘기를 들거든요. 근데 이게 다 채소 과일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시면 좋은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한번 가공하고 대량 유통화시키는 데는 기업들이 편한 건 다시 이거를 한 번 더 추출해서 화학 물질로 만든 거. 근데 이거를 그대로 추출하는 현재 기술력은 안 돼요. 제약회사 기술력이. 그래서 비타민 D도 여러분이 햇볕만 쐬도 생겨난 이 비타민 D도 양털로 만든다는 거를 대부분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비싼 거든 뭐든 그 원자재는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마케팅을 모델을 누구 썼냐 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실상 그 원가를 따져보면 와 이게 석유화학 물질에서 나왔다라는 걸 알고 나면 그걸 드시는데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연에서 온 거 그대로 먹었을 때 우리 인간이 흡수하고 활용하고 배출하는데 가장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든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약처, 보건복지부, 더 나아가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암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채소 과일식을 생활하세요. 근데 그것도 수치를 줬어요. 왜? 뭐든 줘야 되니까. 400에서 500g 먹어라. 근데 이것도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장 편하게 흡수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갈아서 먹든 아니면 착즙해서 먹든. 왜? 여러분이 하루에 200에서 300ml 한 잔으로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 충분한 돈을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가 언제인가요? 하루 중 가장 좋은 식사는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삼시세끼를 언제부터 딱 맞춰놔가지고 어쩔 수 없죠. 어린이집부터 해서 유치부, 초중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회사 다니는 직장인. 정해진 시간에 실은 먹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직이 생기고 사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정해진 점심시간이 있는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내 몸이 맞춰진 건데 실은 내가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만 해도 아직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공부하는 수험생들에는 포도당을 뇌에 공급해야 되니까 반드시 아침을 먹어야 된다. 그렇지만 수능날 되면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가볍게 도시락을 싸주세요. 아침은 너무 과하지 않게, 특히 점심은 고기류는 피해 주시고 신선한 채소 과일 위주로, 중간중간에 배고프면 견과류나 바나나를 먹게 해주세요. 그래야 뇌가 잘 돌아갑니다. 이게 모순적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몸도 수험생 몸만큼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거에서 우리 학부모님들 벗어나셔야 되고, 직장인들은요, 요새 MZ세대들 누가 아침 먹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침을 모닝커피로 시작을 하시니까 자기 전에도 커피 드시다 주무시면서 나는 불면이 와서 잠이 안 와. 이러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삼시세끼 하루 3번을 챙겨 먹는 거에서 벗어나시고 내가 필요할 때,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16대 8, 20대 4 이렇게 가니까 그 시간을 또 막 딱 정해야지만이 성공한다고 생각하시고 간헐적 단식은 물만 먹어도 깨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채소 과일을 바탕으로 해서 드신다면 가공식품, 밀가루로 만든 대표적인 설탕이 들어간, 액상과당이 들어간 이러한 피자, 빵, 라면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살아있는 채소 과일을 바탕으로 해서 먹은 거는요, 단식이랑 효과가 똑같아요, 여러분. 왜? 채소 과일은 내가 적정량을 먹으면 더 이상 못 먹게 돼 있어요. 못 먹게 돼 있어. 근데 매운 마라탕 먹고 나니까 달달한 딸기나 포도나 이런 걸 계속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항상 먹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식사하고 나서 믹스커피와 케이크를 먹을 바에야 원래 드시던 대로 사과랑 귤이랑 과일을 그냥 디저트로 드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식사는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하루에 3끼를 먹을 거냐 5끼를 먹을 거냐 언제 어떻게 먹을지는 내 몸에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해나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채소 과일 중심의 식단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저는 되게 다혈질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참 부끄럽습니다. 20대 때 은행 다닐 때 생각하면 이불킥을 막 갑자기 할 정도로 왜 이렇게 고개 같아 성질을 부렸나, 소위 말하는 그 JS 진상 고객들을 왜 나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나, 직업정신이 정말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제가 육류를 정말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문학적인, 그러니까 대부분요, 여러분, 지금은 커피도 먹으면 2년 수명이 늘어난다, 1.8년 늘어난다 이런 건요, 다 관찰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코호트 연구라 그래서 대규모로 했든 안 했든 커피는 일단요, 똑같이 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로스팅 하는 거가 다 다르고 이게 또 얼마나 됐는지 시간 차이를 어떻게 다 그걸 일괄로 통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관찰 연구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 관찰 연구 중에 육류를 많이 하면 좀 포악하고 공격적인데, 이게 채소 과일식으로 바뀌면 상당히 이게 온순해진다. 특히 우리 ADHD 지금 얼마나 웬만하면 다 진단받아요. 저도 지금 그 검사하면 저도 성인 ADHD 받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육류 소비를 좀 줄이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 과일식을 완전히 한번 한 몇 달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해보고 그 생활을 한 10년 정도 돌이켜보니까 사람이 여유가 좀 생겨요. 돈이 많아서 여유가 생긴 게 아니고 전 여전히 아직도 대출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제가 대출이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웃고 살거든요. 왜? 안 죽고 사니까. 그러면 채소 과일식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몸에 불필요한 신진대사의 그런 그 에너지나 효율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아주 자극합니다. 가공식품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린 거는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화학물질들이에요. 여러분이 성분 함량표에 봤을 때 영어로 어렵게 써져 있는 것들,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 경고드리고 있는 게 아스팜탐에 발암물질 돼 있다. 스테비아도 마찬가지다. 200~300배 설탕보다 중독성이 강한데 이건 당연히 우리 몸을 신경을 교란시키는 건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경을 계속 자극시키는 이런 초초초 가공식품만 제한을 하고 채소과일식으로 해주면 당연히 몸에 쌓인 독소 배출들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더 나아가서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이거에 관한 연구 논문도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접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강박과 집착에 시달리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경우는 신경정신과 가서 약물을 처방 받으셔야죠. 당연합니다. 내 몸을 자해를 한다든지 주위에 피해를 줄 정도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약물을 복용을 해야 돼요. 그때만 약을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디 아프면은 진통제 먹고 조금만 열오르면 해열제 먹고 조금만 다치면 항생제 처방받아서 특히 아이들 비염 아토피에 항생제 스테로이드제를 너무 많이 써요.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듣는 겁니다, 약이. 그래서 이러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약물을 전 드셔라는 거지 아예 약 드시지 말라는 거 채소과일식만 드시면 만병통치약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다만 약물과 병행했을 때 복용했을 때 커피랑 우유랑 이러한 것들은 약하고 먹지 말라는 건 지금 상식인데도 커피랑 약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유랑 드신 분이 지금도 많고. 그래서 채소과일식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몸을 정화시켜줘서 결국에는 내 몸이 신경이 안정됐을 때 마음의 안정이 돼서 그때 잠도 잘 자고 맨발 걷기를 해도 화도 안 나고 하는 거지 이 먹는 것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아무리 어떠한 약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그리고 약물 복용을 해도 회복하기는 어렵다. 이게 지난 30년간 암을 연구하고 각종 성인 질환을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다. 왜? 여러분도 아프실 수 있고 여러분 주위에 가족 3명 중에 1명은 암이고 4명 중에 1명은 당뇨고 5명 중에 뭐 1명은 당뇨 전 단계고 그렇잖아요. 정말 건강기능식품 영양제가 몸에 좋았다면 더 안 아파야죠. 운동이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 다들 안 아파야죠. 근데 아픈 사람은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근본적인 걸 놓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건강을 쌓아가는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한 가지 팁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방법.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 유행에 따라가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CCA 주스나 채소과일식 전파를 위해서 홈쇼핑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만 어려워요. 이런 채소과일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특히나 먹는 방법에 있어서 갈아먹는 거나 착즙까지도 이런 건강 정보를 혼란스럽지 않고 주는 채널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채소과일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못 먹게 만드는 건강 정보가 많아요. 듣다 보면은 99.9%는 그러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가장 유행을 선도하는 게 언론 미디어예요. 유튜브도 그렇지만 유튜브를 바탕으로 이게 어느 정도 유행이 되면 홈쇼핑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계속 이거는 상품이 아이템이 바뀌어요. 하루 시작만 CCA로 시작해봐라. 아니면 뭐 샐러리 주스도 좋고 본인에게 맞는 채소 과일을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셔라 라는 메시지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항상 유지를 하면서 몸에 좋다는 것도 나오면 그것도 한번 사서 드셔보시고 드셔도 돼요. 근데 매일 그걸 드시면서 채소 과일은 안 하시니까 계속 먹는 약 가지수나 건강기능식품만 늘어나고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경계 수치 나오고 오늘 갑자기 가면 콜레스테롤 갑자기 수치 나오고 그럼 또 약 처방 받고 그러니까 악순환이다. 그래서 뭔가를 많이 더 먹기 전에 줄인 상태에서 기본으로 먹는 것만 기억을 하셔야지 방법론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못 당해냅니다. 마케팅은 절대 못 당해내요. 저도 제 핸드폰 보고 있으면 깜짝 놀라는데요. 내가 생각만 했는데 어떻게 번호가 필요한 줄 알았지? 근데 제가 쳤게 했죠. 무의식적으로 번호 하나에 얼마시하고 캠핑용품 그러면 다 나오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그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마음이 결국에는 중심이 잡혀야 되는데 그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게 바로 호르몬 교란을 시키는 가공식품에 든 화학 첨가제들이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약물의 가장 큰 부작용 중 대두되는 게 불안, 우울, 말 그대로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까지도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약물 복약 지도서나 설명을 보면요. 우울을 갖고 온다라는 게 이미 기전이 확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보셔야지 이거를 유산균을 먹었으니까 3개월 먹었으니까 아니면 뭘 먹었으니까 효과가 있겠지 이런 생각들은 조금은 2주만이라도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새끼도 잘 먹고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도 잘 먹고 건강식품도 잘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플까요? 아프면 안 돼요, 지금. 근데 이 기준 자체가 우리가 세뇌당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화를 막는 거 아니면 웰 에이징, 잘 늙는 거, 안티 에이징 이러한 단어들에서 조그만 몸이 불편해도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세분화됐느냐. 내가 비타민 D를 몇 IU, 즉 그 용량을 고용량으로 어디까지 먹어야 이 비타민 D가 수치가 올라오냐. 근데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왜냐면 이게 어렵게 설명드리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일일 권장 섭취량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 대상으로 한 기준도 아닐 뿐더러 거기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일반인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특히 골다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정해놓은 참 이게 말하기 어렵죠. 어려워요. 왜?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이걸 정기로 하고 암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검진이 필수다라고 또 국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동시에 보건복지부에서는요. CT나 MRI 과도하게 20대나 70대, 80대 고연령자들은 찍지 마라. 갑상선암 한다고 아니면 심장 초음파 한다고 췌장암 검사한다고 과도하게 찍지 마라. 그 부작용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건강은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게 건강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수치의 매몰이 돼버려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수치를 계속 정상에 맞춰서 특히나 채소과식 하시면서도 검사를 계속 받으신 분이 있어요. 일주일마다 받으신 분들. 왜냐면 하도 혈당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매일 자기 손가락을 10손가락도 모자라서 이제 발가락까지 찌르신 분도 있고 연속 혈당 측정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몸이 정상적으로 수치로 보면 건강해지셨으면 그분이 그러면 마음이 편하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불안해합니다. 정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에서 조금만 공복혈당 좀만 올라가고 좀만 내려가고 아니면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수치 그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불안하면 결국에는 몸도 아프다. 그래서 이 기전을 이 원리만 깨우치시면 내가 너무 건강 강박증이 생겼구나. 근데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주위에 의해서 마케팅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러면 다시 돌아가자. 그냥 먹는 거 내가 하던 대로 잘 먹고 잘 살아왔으니까 그냥 나는 문제가 없다. 근데 끊임없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그래서 생활하는 거 있어서 모든 면에서 잠자는 것까지 화장실 소변 대변하는 것까지 얼마나 이게 삶이 고달픕니까? 피폐해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에 강박이 생기면 하루도 이게 행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건강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내가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걸 알아차리고 화가 나든 아니면 짜증이 나든 우울하든 슬프든 너무 기쁜 것도 알아차려야 돼요. 너무 기뻐도 그 다음은 슬퍼지거든요. 그래서 채소 과일식을 하는 것은 제가 마음 수행이다.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식습관 3가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쵸. 우리 유튜브 채널 보면 3가지 많이 나와요. 그죠? 제일 좋거든. 우리 한국인들은 또 3-3번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3가지 하지 마라. 뭐 꼭 지켜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먹지 못할 것도 실은 없습니다. 다 먹으니까요. 왜냐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에서 하루에 수십 잔 믹스커피 드시고 아니면은 뭐 가스 수십 병 드시고 또 심지어 진통제 해열제랑 같이 드시는 분들도 나와요.
근데 70, 80 돼서 병원 가면 건강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이라고 제가 자꾸 강조드린 이유인데, 그분들 특징은요, 하나만 팝니다. 라면만 드시는 거예요. 삼시세끼 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픈 이유는 다 먹어서 그래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서 참 여러분이 영양제를 먹고 있음에도 이게 점점점 고용량을 올려야지만이,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내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전 영양제도 조금은 쉬었다 드셔라 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좀 드리고요. 왜? 간하고 콩팥은 너무 힘들어요. 화학 첨가제가 들어온 순간에. 그거는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약물,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다는 거를 알고 하는 겁니다. 왜? 득보다 실이 작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그런데 야금야금 매일 들어온 이 화학 첨가제가 간과 콩팥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 정말 식상한 얘기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술, 담배는 끊어보셔야죠. 근데 저는 이렇게 누가 여쭤보면 술하고 담배 중에, 그러면 전 둘 다는 포기 못 하겠어요. 하나만 포기해 주세요. 그러면 담배는 무조건 금연을 하셔야 돼요. 술은 주사가 없지 않는 이상 남한테 피해는 크게 안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담배는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위에 피해를 줘요. 제가 채소간식 하면서 성질이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순간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길 가는데 앞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서 연기 확 올 때 제가 뒤통수를 딱 때리고 싶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눈이 아파요. 담배 연기 세고, 아니면은 저도 이제 예방원에서 상담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예민하게 제 수칙이 딱 있어요. 흡연자들은 제가 절대 문을 안 닫습니다. 상담실 문을 안 닫아요. 10분 지나면은 제가 너무나 눈도 따갑고 비염도 오고. 근데 이 담배랑 버금가는 게, 우리 여성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향수, 화장품 요거 세게 쓰시면요, 그거에 맞는 것만으로도 상대방한테 그게 가요. 그래서 비염, 아토피 평생을 못 고치시다가 향수 끊게 하고 그 다음 화장 안 하게 했더니 씻은 듯이 나으신 분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저희 아내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 계속 설득했죠. 화장 안 해도 이쁘다. 향수 안 뿌려도 좋다. 왜? 정말 좋은 한약을 먹였는데도 이게 더딘 거 원인을 찾으면 화학적인 게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만큼은 여러분이 금연을 해주셔야 된다. 담배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딱 끊으셔야 돼요. 나는 하루 한 까치만 펴야지. 안 돼요. 그냥 끊는데 그거를 2주에서 100일 정도까지는 하시고 다시 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하실 수 있지, 평생 나는 금연할 거야?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담배만큼은 온 가족, 나와 내 가족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라는 거. 특히 암 환자들이나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이렇게 머신 분들이 많아요. 병원에서도 포기를 하신 분들이 주로 저한테 많이 오시거든요. 참 저도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의료인이긴 하지만 한약사로서 제가 진단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다 포기하고 저한테 오셔서 전 해드리는 게 생활지도예요. 생활하신 분 중에 누가 담배 피신 분이 있나요? 있어요. 있다고요. 세상에 사랑하는 아내가 폐암에 걸렸는데도 담배를 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왜? 집에서만 안 핀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피고 온다는 거죠. 근데 이 눈이 따가운 거를 아내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그거 말고는 지극정성이거든요. 10년을 병수발을 한 거예요. 수술 받을 때, 항암 받을 때 모든 병원 쫓아다니고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같이 있는 그 차 안에서 본인은 이제 죽겠다는 거죠. 그 담배를 안 펴도 거기서 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호흡에서 나오는 그게. 근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죠. 따로 자고 싶은데, 각방 쓰고 싶은데 안 된다고. 나 옆에 없다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랑이 아니고 저는 이제 집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유해 물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농담반 진담반 드리지만, 정말 내 몸이 주위에 누군가 아프다면 담배부터 끊어보셔야 된다.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염, 아토피, 그리고 암 환자가 있거나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머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만 해도 좋아집니다, 이렇게는 더 말씀을 안 드려요. 하지만 현대의학 과학이 못하는 부분들이 환경을 안 바꾸기 때문이거든요. 환경. 그래서 유해된 환경을 굳이 내 돈 주고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정말 뻔한 얘기지만 이 담배 하시고 술은 막 즐겁게 드시면요, 약주 됩니다. 술 한 잔도 매일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맞죠? 간에 이제는 더 이상 무리가 가서.
근데 즐겁게 살아야지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고. 여러분이 술을 먹으면 살찌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주 때문에 그래요. 안주 때문에. 술하고 같이 먹는 안주 때문에. 치맥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소주에 부대찌개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소주에도 이제 에리스트롤이라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드디어 소주에도 다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술을 잘 안 먹습니다만 가끔 이제 술자리나 이런 것들에서 술병을 계속 보죠. 성분이 계속 바뀌더니 그 단맛은 단맛이지만 중독을 더 시켜요. 그래서 차라리 술도 정제된 깔끔한 걸로 드셔라 했더니 이제 위스키 막 보드카 양주만 드신 분도 있는데 그 도수가 4, 50도 정도 되면 또 이거 한 번에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술은 즐겁게 드시는 건 좋다. 그런데 먹는 안주가 문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것들.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치킨무에도 들어있고 피자 먹을 때 오는 피클에도 들어있고 모든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에 지금은 쓰이는 게 아스팜탐, 아세스판칼륨, 효소 처리 스테비아. 읽어보세요. 다 그런 거예요. 덱스트린. 이런 게 예전에는 액상과당이라 그래서 옥수수 전분을 갖다가 만든 포도당에다가 이제 과당을 인공적으로 결합을 시킨 것들이 과자에 다 들어가고 그걸 또 튀기니까 거기서 또 뭐 아크릴아마이드부터 해서 고기 태울 때 나오는 벤조피렌부터 해서 모든 독소들이 나왔는데 이 인공 감미료들이 들어간 거를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웬만한 빵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빵은 통일빵으로 드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얘기하니까 뭐 30가지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같다. 뭐 화학물질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우리 몸은 화학물질에서 벗어난 건 결국엔 채소과일 비중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가공식품을 먹고 자란 세대는 사실 끊기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공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 역시 아침에 정말 우유에 시리얼 말아먹고 컸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 어머니는 그게 유행이었을 수도 있는데 녹즙을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신선초, 케일 정말 썼죠. 근데 이걸 마셔야 우유에 시리얼을 준다? 이 조삼모사 방법이 저한테는 통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 과자도 많이 먹고 초콜릿도 먹고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여러분들의 건강 기준으로 하면 저 역시 완벽하다라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 오랜 시간 이게 몸에서 말 그대로 돌연변이들을 갖고 온 거죠. 근데 암이 되기 전에 멈췄던 거고, 근데 제일 힘든 게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차라리 진단을 암 이렇게 딱 받으면 지금은 물론 우리 암 환자들 멘붕 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진단 안 받고 모르고 그냥 지내면은 10년, 20년 살지 모르잖아요. 근데 암이라고 진단 처음 받으면요, 다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커져요. 수술을 하면은 이게 뭐 완치가 되든 아니면 전이가 되든 그 긴 시간을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암 진단도 안 나온 채 대부분은 지금요, 더 많은 아픈 인원들이 성인 질환이라 그래서 더 나아가선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진단명에 갇혀 살거든요. 뭐 여성분들은 대표적으로 루푸스나 베체트병이나 하다못해 아토피 질환도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근데 이게 왜 왔냐? 안 먹어야 될 음식들, 방금 강조드린 화학물질들이 끊임없이 매일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스팜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니까 당연히 마케팅 회사에서는 반대쪽에서는 옹호를 해야죠. 그거 하루에 55캔은 먹어야 발암물질이 돼. 그 수치 연구에 그거는 따져볼 필요도 없겠지만, 하지만 우린 이미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걸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대부터 시작해서 20대, 이게 축적이 되니까 20대 더 많은 분들이 갑상선 저하증 아니면은 뭐 항진증 이 진단을 받기 시작하고, 그 약을 뭐 10년, 20년 먹은다고 해서 그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됐다고 해서 안 아프지 않거든요. 부작용으로 또 계속 살이 찌고. 우리 여성들이 언제부터 갱년기 장애를 그렇게 겪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쌓아 올라가니까 40, 50대 때 그게 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마치 또 다른 화학 첨가제 덩어리들을 또 사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분이 자연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아플 수 있죠. 그거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자연사를 방해하는 게 가장 두려운 게 치매입니다. 치매.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지를 잊어버려서 얼마나 슬퍼요. 그럼 그거를 지금 극복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뇌혈관 이런 개선해서 늦춰준다라는 연구도 그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다시 또 번복됐습니다. 근데 계속 도전을 해야겠죠. 저는 제약회사가 그런 쪽에 계속 연구 결과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런 신약이 나왔으면 이미 떼돈을 벌었을 거고 노벨상을 받았겠습니다만 안 나온다고요. 왜? 근본적으로 뇌 치매를 갖고 오는 이 화학 첨가제들을 제한하게 하는 건 중점을 안 두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맛있고 달고 좋은데 살만 찌는 거 아니야? 생각하신다면 모든 고혈압,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부터 해서 당뇨, 신장투석을 받게 하는 원인부터 해서 심장, 왜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건 모든 장기들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장기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인 림프 시스템을 갖다가 더 작동을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이게 림프 주머니에 갇혀있는 그 독소들이 1cm 이상 크기가 커졌을 때 암으로 진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랜 시간 쌓이면 결국에는 뇌로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원인은 이미 다 밝혀졌지만 여러분이 원인을 모른다고 해야 여기 가서 검사도 받고 저기 가서 또 검사도 받고 용하다는 데 가서 또 검사 한 번이라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명의들은요, 반드시 식생활 습관부터 바꾸시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화학 첨가물로부터 먼저 조금은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은 쉬시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건강염려증을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죽어요, 여러분. 생로병사 중에, 그러니까 지구상에 가장 확실한 거는 태어남이 있다, 죽는답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예외가 안 돼요. 근데 역사에서 보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인간에게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권력자나 독재자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 했던 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진시황이 그랬고, 만리장성을 쌓은, 그리고 로마 황제 네로가 대표적으로 그랬고요. 심지어 이 네로는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별명이 버섯왕이었어요. 버섯을 갖다가 귀한 버섯을 이제 진상을 하면 황금으로 그만큼 바꿔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이 집착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염려 강박 집착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모든 게 성숙해서 먹고 살만해지다 보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살까? 근데 안 아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안 아프고 나는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지 오래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자꾸 그렇게 세뇌돼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봤자 죽기밖에 더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인생이 편하거든요. 까짓 건 뭐 죽기밖에 더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죽는 게 두렵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죽는다는 게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계단 오르기 운동 안 하고 하루에 8,000보 안 걷고 하면 근육이 빠져가지고 나이 들수록 낙상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 또 골절돼서 여러분은 또 결국에는 못 움직이면 뇌 활동이 저하돼서 치매가 와서 쓸쓸하게 병원에서 죽을 거예요.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냐고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수준에는 아픈 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실은 이게 철학적 종교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내가 현재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그런 물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해보셔야 돼요. 실은 40, 50대 때 그걸 하지 않으면 60, 70대 때 그 부작용이 옵니다. 40, 50대 때 애들 키우고 아니면은 직장 다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안 하시면 60, 70대 때 반드시 이게 강하게 와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해지는 거죠. 우울해지는 거고 이렇게 살면 뭐 할 거냐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고 근데 이걸 끊임없이 건강 쪽에 있는 걸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여러 가지. 그렇게 해야 돈을 기업은 버니까요.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말씀 자꾸 드려요. 상업주의, 자본주의가 있을 수 있는 건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민주주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했을 때 기분 나쁘다고 못하게 하면 그건 독재인 거예요. 그죠?
근데 저쪽은 나빠 이렇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취합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책임을 지면 되는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건강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건강을 챙긴다는 건 결국 내 인생을 만든다는 그 가장 기본인 자산을 쌓는 건데, 남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지고 끌려다니니까 계속 흔들리고 불안하다. 그래서 건강염려증, 집착, 강박에서 벗어나는 건요, 첫 번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인생 뭐 있어? 해가지고 매일 오늘부터 나는 치맥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거야! 까짓것. 인생 한번 사는 거지. 이러신 분들이 매일 병원 안 나오고요. 간 수치 검사하고. 그냥 그렇게 사실 거면 차라리 기분 좋게 쭉 사시고, 배가 나오면 어때요? 배가 이렇게 나오면 어때? 나는 행복한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먹은 건 먹은 대로 먹고 뱃살은 또 빼야겠다고 하니까 무슨 다이어트 유산균을 꼭 먹으니까 이게 몸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는 종교적인 것도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 문화가 생기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종교적인 것도 아주 왔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그러한 물음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있구나. 그거를 받아들이시면 아프다라는 거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책을 읽다 보면 자가 치유력을 키워라라고 하는데, 자가 치유력이 뭔가요? 네, 자연 치유라고도 얘기를 하죠. 불과 뭐 20년 전만 해도요, 자연 치유, 자가 치유 이러면 무조건 민간요법이다, 대체요법이다, 이렇게 아주 비과학적이다라는 인식이 많았었어요. 하다못해 맨발 걷기만 해도 이거는 자연 치유죠.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나았던 것 중 하나가 족저근막염이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정형외과 가서 의외로 많이 진단받는 게 족저근막염이에요. 근데 이거요,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 좀 기능성으로 신지 말라는 겁니다. 몸에서 주는 신호예요. 아무리 신발 기능성 점점점 찾아서 돈을 거기다 썼더니 결론적으로는 발 근육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발 근육을 자연스럽게 가장 우리 몸에서 예민한 곳이 원래는 발이라고요. 손하고 발. 그래서 양손이 없으신 분들이 발을 정말 손처럼 자유자재로 쓰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 신발을 신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현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특히나 지금은 연구 논문이란 것들은 뭐든지 팔기 위한 쪽에서 주는 연구비, 제약회사들부터 해서 모든 게 식품회사 관련돼 있어요. 연구비 지원해 준 거에 걸맞는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정보들이 나와서 거기 헤드라인만 따서 준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살펴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이게 돈을 쓰기 위한 것을 떠나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안 좋다면 몸도 마음도 자연에 가깝게 만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자연에서 벗어나 살 수 없게 설계가 아직은 되어 있다. 먹는 것만 조절이 돼도 물론 콘크리트 안에서 벙커 안에서 20-30년도 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햇빛을 쐬고 흙을 밟고 그리고 몸이 원래 먹어왔던 채소과식을 먹으면서 이게 밝혀진 게 몸에 있는 림프 시스템으로 현대과학이 밝혀놓은 건데 잘 안 알려줍니다. 왜? 이 림프 시스템 해독하는 방법만 알면 병원 갈 일이 없어요. 약 먹을 일이 없어요. 영양제 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림프 시스템 해독하는 거는요, 간단해요. 독소가 일단 쌓이지 않게 하고 쌓인 독소를 배출해내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치유, 자가치유고 그 능력을 우리는 원래 갖고 있다. 원래. 근데 여러 가지 이게 변수들이 많죠. 이번 우리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 팬데믹처럼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아니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맞아야 되는 백신도 있고 먹어야 되는 약물도 있고 근데 그러한 것들까지도 시간을 두면 결국에 회복을 하는데 그걸 못 기다립니다. 왜? 당연하죠. 지금 당장 머리만 아프면 우리는 두통제 먹는 게 맞는 거고 당장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오면 항생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그 시간을 조금만 주면 반드시 우리 몸은 회복을 하고 저는 이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채소과일식이 가장 강력한 당연하죠. 항산화 성분이니까 항암 성분이니까 근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갈아먹든지 즙이든 착즙에 대해서는 해보지 않으시면 이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치유, 자가치유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림프 시스템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채소 과일을 갖다가 원물로 먹고 갈아서도 먹고 때로는 착즙으로도 드시는 방법을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말씀 주신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려고 하면 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피해야 하는 음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림프 시스템은요, 종교적으로 보면 5,000년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고요. 진화론적으로 이게 우리 초등학교 과학책부터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700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인간이 여기까지. 소위 말하는 우리 인류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 더 나가서 1500만 년도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호모 사피엔스 종이 이르기까지는 정말 우리 몸은 지구와 함께 진화와 아니면 적응을 해왔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 림프 시스템, 백혈구, 적혈구, 혈장, 혈소판부터 해서 T세포, NK세포, B세포, 면역세포들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해독하고 배출을 못 해내는 것들이 불과 200~300년 안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말라리아나 아니면 홍역이나 하다못해 수두에 대해서 여러 논란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몸에 주입되는 약물로 인해서 더 수명을 연장시켰다, 이러한 것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림프 시스템 체계를 교란시키고 더 나아가서 면역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건 잘 안 알려줍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유튜브에서도 이런 얘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참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것들도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만, 정말 몸을 면역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것들부터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 화학물질들이다. 그래서 채소 과일을 제가 먹을 때 설탕에 절인 거는 피해주세요. 말린 거는 가급적 피해주세요. 황도 저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어렸을 때 병문안 갈 때 사갖고 가면 거기 앉아서 따서 제가 다 먹고 왔던 기억도 나요. 너무 달고 맛있으니까 그 국물 다 마셨다고요. 근데 이제는 안 먹죠. 왜? 아, 이게 중금속 덩어리구나. 전쟁통에나 먹는 거구나. 참치캔도 우리가 전쟁통에나 먹는 거예요. 비상 상황 때 먹으려고 통조림이 실은 유통이 되고 개발이 된 겁니다. 스팸도 그건 마찬가지겠죠. 카니보 다이어트라는 게 지금도 잊을만 하면 계속 나와요. 육류를 완벽하게 했을 때 몸이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황제 다이어트라고도 불리는 이 고기를 할 때 그분들도 피하시라고 말씀 주는 게 뭐냐? 가공육이에요. 딴 거 없어요. 햄, 베이컨, 소세지,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햄들 맛있습니다. 맛있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향미 증진제부터 해서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꼽히는 아질산 나트륨,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질산염으로 바뀌어서 그게 바람을 갖고 온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발암물질로 이미 1군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김치도 2군 발암물질로 지정됐는데요? 그럼 김치도 먹지 말아야 되나요? 이게 연계가 된 겁니다. 김치 만들 때 요새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 성분 함량표 보세요. 똑같이 아질산 나트륨 적혀있는 김치가 있습니다. 실제 젓갈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유통을 시켜야 되니까 인공감미료 쓰고, 맛을 더 내려고 글루탄산 나트륨, 이게 예전에 말한 MSG예요. 예능에서 말하는 재밌게 더한다 할 때 MSG가 웃을 일이 아닙니다. 글루탄산 나트륨이 들어간 김치가 그래서 발암물질로 들어간 겁니다. 왜?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그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림프 시스템을 병들게 하는 거는 단순해요. 이게 조선왕조 시대 500년처럼 돌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1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불과 200~300년 전에 우리 인간이 먹어왔나? 그 기준을 삼으시면 당연히 안 먹어왔던 게 몸에 들어오니까 그거를 해독하느라고 간과 콩팥이 부하가 걸려서 온갖 몸으로 살려고 보내는 게 지방이 되고, 그게 이제 갈색 지방은 좋다, 뚱뚱한 지방은 안 좋다라고까지 또 이렇게 마케팅이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 지방은 몸이 살려고 살을 찌우는 거다. 근데 반대로 진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지방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인공 화학물에 의해서 도저히 배출이 안 돼서 살로 찌워진 지방이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 몸이 아픈 거고, 림프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게 암으로 진단받기 시작한다. 한 번쯤 이 단식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간헐적 단식도 좋고요. 무슬림에서 아직도 시행하고 있는 라마단은
계속 굶는 줄 아시는데 하루 종일 안 먹다가 저녁 해지면 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거 폭식을 해요, 또. 폭식을 한다고요. 근데 그 폭식도 이제는 막 그 인공 감미료 들어간 걸 먹으니까 점점점 무슬림 그분들이 막 살이 더 찌기 시작하는 게 그게 연구 논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원래는 이게 슬림했는데 중동 지역 분들이 라마단이라는 가장 큰 단식에 의해서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왜 갈수록 배가 나오지 봤더니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아니면 일주일 만에 먹는데 그 첫 끼니가 피자 이런 걸 먹는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핫소스 막 엄청 뿌려 먹는다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입맛을 자극하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방금 간헐적 단식 말씀 주셨는데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헐적 단식을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게 초보자용, 입문자용, 전문 이렇게 다 나뉩니다. 그래서 분명한 저는 또 레시피나 이런 거는 안내 가이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 답은 없다. 거기에서 내가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전제로 드리고 간단해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녁 8시 넘으면 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녁 8시부터 최소한 아침 6시까지. 그래서 이것도 어려워? 그러면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데 이거 어려워? 상교다 하신 분들이 생활 반대잖아요. 그죠? 이교다 하신 분도 반대고. 그러면 하루에 내가 최소 8시간 정도는 물, 채소 과일 외에는 다른 건 안 먹는다. 통곡물 견과류도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구운 거라든지 염을 한 거는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온 거 그대로 빼고, 물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제 채소 과일을 가공해서 원료로 만든 주스 제품들, 거기에 성분 함량을 보셔서 인공적인 게 안 들어간 거는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시간에서 8시간을 쫄쫄쫄 굶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문 초보자분들은 절대 굶지 마시고 공복에 내가 먹어야 될 것은 10시간 정도는, 최소 8시간 정도는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만 먹자.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면 돼요. 이것만 해도 우리 몸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주구장창 공복에 채소, 과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썸네일들이 계속 뜨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이거는 아니 우리 인류가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난 1500만 년 동안 먹고 살아온 게 채소, 과일인데 바나나인데 다 죽었어야죠. 그러면 먹을 게 뭐, 그 시절에 뭐 햄버거를 먹었겠어요? 뭘 먹었겠어요? 빵을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간헐적 단식은 내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8시간은 최소 내가 안 먹어야 된다. 자다가도 드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는 없길 바라지만 자다가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안 하셔야 될 거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다가 의외로 살찌는 이유를 모르시다가 자다가 그냥 드시고 다시 주무시고 그러신 분도 있다고요. 왜? 포만감에 잠이 더 잘 온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잠자는 시간 8시간은 그때는 물 외에는 드시지 말고 그 다음 깨어있는 16시간 중에 8시간은 채소, 과일식, 통곡물, 견과류만 실천하면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그래서 8시간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늘려나가는 걸로 해서 결국에는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포기만. 그래서 제가 시간을 딱 강박 갖고 하시지 말고 하루 시작을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 이렇게라도 시작하셨으면 그건 성공한 거다.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원장님의 일상이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원장님의 일상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새해 이제 시작돼서 우리 제철 건강 오랜만에 오는데 이 건강 쪽의 알고리즘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들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아이스크림, 떠먹는 아이스크림 한 통을요 먹었어요. 진짜 몇 년 만에 이렇게 먹은 건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먹고 싶은 거야. 사람은 끊을 수는 없어요. 돈가스 어떻게 끊습니까? 피자 어떻게 끊어요? 라면 어떻게 끊어요? 커피 어떻게 끊어요? 다만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이스크림을 통으로 이렇게 제가 퍼먹은 거는 거의 한 4, 5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매일 먹었거든요. 근데 10년에 걸쳐서 바꿔보니까 비중이 7대3 정도 됩니다. 저는 8대2, 9대1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계신 중전마마가 주는 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먹어야지. 아, 이거 고기 안 먹을래. 아, 이거는 가공식품이잖아. 이런 말 하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활해요. 다만 이 1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소식이 생활화됐어요.
아점도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촬영으로 오면 정심은 아예 안 먹습니다. 허기가 진다? 근데 그 허기를 그냥 다스릴 줄 아는 차분함이 생긴 거예요. 예전엔 배고프면 나는 성질을 부려라고 합리화를 시켰는데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배고프면 원래 성질이 더러운 거예요. 원래 급한 거고. 그 허기가 졌을 때도 차분하고 평온해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왜? 계속 카페인 중독이 그렇고 인공 감미료가 그렇고 뭔가를 초콜릿을 먹게 만든 거예요. 사탕 젤리를 먹게 만든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게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스크림을 통으로 먹었더니 역시 기분은 좋지만 그 다음날 왕창 설사를 했다. 몸에서 바로 내보내는 작용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의 문제는 설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상생활이 되면요, 몸이 내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채소 과일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착즙이나 갈아먹는 주스를 먹었을 때 설사를 하면 그게 큰 부작용이 날 것처럼 막 탈수가 오는 것처럼 얘기하신 전문가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몸에 쌓인 독소 배출들을 빨리 배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받으신 분들이 제일 큰 고통이 변비거든요. 설사만 해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다 하시는데 설사도 안 해요. 이미 그 수준까지 가버린 거예요. 어떠한 약을 먹어도 설사도 안 해요. 근데 채소 과일 착즙을 먹으면서 설사를 하죠. 그럼 병원 의사한테 물어보죠. 이거 제가 설사하는데요. 그럼 당연히 먹지 말라 그러죠. 왜? 책임지질 못하니까. 거기서 중단하면 다시 또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여러분과 똑같이 생활한다. 다만 횟수가 저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돈가스를 예전에 한 달에 10번을 먹었다? 그럼 지금 한 번 먹고, 짜장면, 돈가스, 피자 이런 거 다 돌아가면서 매일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10분의 1로 줄였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캘린더에다가 여러 가지 다이어리를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먹은 방금 말씀드린 떡볶이, 라면, 뭐 컵라면, 치킨, 돈가스, 부대찌개 일상적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전 더 나가서 육류도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갈비탕, 제육볶음. 아니 하루 시작을 아침에 제육볶음 먹고 점심 때 갈비탕 먹고 저녁에는 또다시 돼지국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육류를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출해낼 양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아픈 겁니다. 그 좋은 툭불 한우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 아픈 이유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기재를 해보시면 저는 또 그 작업을 다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조금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제 책들을 좀 보시면 돼요. 책에 자세히 방법은 다 돼 있는데 문제는 실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따라 하지 말고 나만의, 근데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거는 뭔가 특별한 비법, 특히 영양제, 비타민C, 비타민D, 오메가3, 유산균 먹으면 다 좋아질 것 같이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일단 해보셔도 안 됐으니까 차지하고 채소과일식으로 채소과일 벌어서 재벌되신 분은 거의 없어요. 도매상 하신 분들 빼고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마케팅 광고가 많이 안 이루어진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쪽에 먼저 돈을 쓰는 게 내 몸을 위한 길이니까 나만의 레시피, 나만의 루틴을 만드시는데 10년 걸립니다, 여러분.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10년 동안 살아있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10년 뒤에도 우리 제철 건강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 10주년 되면 제가 또 나오면 그것만큼 반가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 루틴이나 레시피에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 다음날 채소과일식으로 몸을 해독한다는 원칙만 세우시면 돼요. 저는 아예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근데 CCA 주스 먹죠. 당근 주스 먹죠. 즙으로 먹어요. 저는 주로 편하게. 그게 그러면 모든 에너지원들이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가짜 허기가 반드시 발동을 한다. 그러면 이걸 아니까 허기가 져도 짜증이 안 나요. 아, 내가 먹은 거에 대해서 내 몸이 반응하는구나. 이 정도 삼시세끼 안 먹어도 사람은 안 죽구나. 전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구나. 내 몸에 지방이 있다면 믿으셔도 돼요. 그걸 뭐 지방을 못 태우니까 에너지원을 못 쓰니까 호르몬들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또 세뇌 당하시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그렇게 쉽게 사람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패턴이 뭔가를 몸에 안 좋은 걸 먹으면 반드시 그 다음 날은 거의 하루, 저녁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중전마마가 주니까 안 먹으면 삐지니까 저녁만 먹지 아침, 점심에 거의 안 먹습니다. 이 채소과일, 물도 실은요 안 드셔도 돼요. 채소과일을 충분히 먹으면.
근데 그 흡수율 가장 높은 게 주스 형태 아닙니까? 커피는 그렇게 하루에 1리터, 2리터씩 드시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즐겁게 만들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빵은 통밀빵으로 드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